안녕하십니까. 데이터 임팩트. 네, 오랜만에 또 뵙습니다. 네, 잘 계셨죠? 날 추워졌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또 옷을 또 유니폼을 좀 바꿔봤어요. 그러게. 가을 분위기 체크무늬로. 네. 체크무늬 좋아하시죠? 좋아하죠. 네. 늘 체크무늬만 찾으시는 것 같아요. 그런가? 네. 그런가 보다. 그 한 가지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우리 유 국장님은 삶을 제일 의미 있게 만드는 게 뭐예요? 뭐가 힘들더라도 내가 뭐를 딱 경험하면 힘이 난다. 뭐가 있어요? 그래도 가족이죠. 가족을 가족. 통해서 얻는 것들. 아이들을 보면 네, 힘 빠지는 게 아니라 네, 그렇죠. 그래도 힘이 나고. 그럼요. 또 집에 탁 들어오면 뭔가 힘들다가도 집에 들어오면 힘이 나고. 아니, 힘 빠지는 거는 좀 이런 경험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아이가 셋이니까 아이들이 좀 어렸을 때 퇴근할 때 기도 제목이 집에 들어가서 다시 좀 힘을 달라고. 애들하고 놀아야 되니까. 네. 그런 그렇지. 기도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애들하고 또 노는 정도의 에너지는 네. 남기고 들어가야지. 네. 네, 맞아요. 바깥에서 너무 하면 애들이 아빠 그러면 저리 가 이제 그렇죠. 그러면 끝나는 거지. 네. 좋은 아빠다. 그러려고 많이 노력은 하고 있죠. 가정 첫 번째. 네. 가정 외에 또 가정 외에 제가 좋아하는 일이나 취미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취미. 의미를 좀 찾죠. 우리 그 청소년 학교 교장 선생님으로서의 예, 그건 취미라고는 할 수 없지만 어쨌든 그것도 사명 뭐라 그래야 되나? 하여튼 봉사 그런 것들을 거기에서도 또 힘을 얻고. 네. 직장은 어때요? 그것도 직업을 통해서 네. 돈만 받으면 그런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일을 통해서도 사실 얻는 것들이 적지는 않죠. 그렇죠. 예. 예. 보람도 느끼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는 복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러네요. 은혜를 많이 받았죠. 가정도 참, 직장도, 네. 봉사도 다 의미 있는 일들. 네. 옆에 계신 우리 목사님도 그렇고. 네. 가끔 그러나 의미 없는 일도 해야 돼, 사람이. 뭐가 있을까요? PC방 두시는 거고. 그래, 다 너무 의미 덩어리네. 오늘 제가 왜 질문을 했냐면, 경제 선진국,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렇게 전 세계에서 17개의 나라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 질문을 해봤어요. 네. 당신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냐? 복수로 답을 하도록. 그래서 지금도 예를 들어서 가정, 네. 그 다음에 취미 봉사활동, 그 다음에 직장, 이 정도로 세 가지, 그죠? 그래서 이거를 순위를 매겨봤습니다. 1위부터 5위까지. 그래서 각 나라의 특징이 나오는데 공통점도 있겠고 차이점도 그렇죠. 있겠죠? 네. 그거를 오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보니까 한국만 유일하게 물질적 풍요네요. 그러게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좀 구체적으로 어떤 수치가 나왔는지. 자,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 경제 선진국 17개국 중에서 한국만 유일하게 물질적 풍요가 1위. 물질적 풍요가 뭐예요? 돈이죠. 돈이지. 돈. 예, 돈이 나를 힘나게 한다. 그렇죠. 예, 그 월급은 나를 다시 일어나게 만든다는 말 있잖아요. 예전에 전도협회에서 그런 뮤지컬을 만들었는데 그 주인공이 사케오였어요. 사케오가 처음에 등장하면서 나오는 그 모션이 돈도로 돈돈돈. 요거 찍어줘야 돼. 이거 찍어요. 그렇지. 네. 그 2000년 전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네. 맞아요. 그렇죠. 네. 사케오도 있고 오늘날에 또 사케오가 많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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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니까 이런 답들이 나왔겠죠. 근데 그거는 많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의외가 뭐냐면 한국만 1위예요. 다른 나라 호주, 뉴질랜드, 스웨덴, 프랑스, 그리스, 캐나다, 다 싱가포르 가족이에요. 다 가족이야. 스페인만 건강. 스페인만 건강이고 네. 대만은 사회야. 대만이라고 하는 나라는 좀 국가주의가 좀 있잖아요. 하여튼 중국과 이렇게 대치하고 있기 때문에 예. 아무래도 그게 좀 있는 것 같고 다 가족인데 우리는 가족이 3위예요. 3위. 2위 한번 볼까요? 2위는 대부분이 뭐예요? 직업. 직업. 아까 우리 유국장님도 직업 얘기했잖아요. 직업을 통해서 자아실현도 하고 뭔가 새로운 것들 의미도 좀 발견하고 다른 나라 다 그러는데 우리는 뭐야? 건강. 우리는 건강. 나는 이것도 건강이 있어야 돈을 벌지. 이게 우리는 돈이 있어야
건강도 챙기고 가족도 챙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 아닌가요? 그러네. 하여튼 돈이 기준이 돼버렸어요. 네. 그죠? 돈을 통해서. 좀 가족도 돈이 없으면 버림받는 그런 위기의식 같은 거잖아. 그래서 하여튼, 자, 한번 좀 구체적인 수치를 또 한번 좀 이따 봅시다. 3위는 조금 흩어졌어요. 예, 친구, 건강, 물질적 풍요도 있고, 직업도 있고, 조금 다양합니다. 예, 그 다음 한번 조금 더 보겠습니다. 17개국 전체적으로 가족이 압도적으로 높고, 그 다음으로는 직업, 그 다음 물질적 풍요 순인데,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무슨 색이죠? 오렌지 색깔이 한국이고 파란색이 전체적인 평균이에요. 예, 평균인데 다 비슷비슷하게 나온 것들이 있는데 큰 차이가 몇 가지 있어요. 그죠? 첫 번째, 가족이 38%인데 절반도 안 돼요. 예, 그 가족의 의미가 우리나라는 되게 가족주의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그렇지 않더라. 네. 그죠? 예. 언제부터인가? 우리 부모 세대는 가족을 위해서 모든 걸 다 희생하는 시대잖아요. 그렇죠. 자식들을 위해서. 예. 부모님, 아빠도 그렇고 엄마도 그렇고 그런 시대인데 지금은 자살률 1위에다가 이혼율도 몇 인지는 모르겠는데 굉장히 높단 말이에요. 네. 예.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죠? 직업은 압도적으로 차이가 이렇게 나요. 그러니까 서양 같은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보면 직업을 통해서 삶을 자기가 의미 있게 만드는 사람들이 굉장히 4명 중에 1명 아니에요. 그죠? 굉장히 많은데 우리는 6%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업은 뭐다? 돈 버는 통로다. 돈만 벌면 되는 거예요. 무슨 직업을 갖든지 그건 상관없다는 거죠. 아니면 또 아니면 지금 이제 사실 직장이나 직업을 얻기가 어려우니까. 시대가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의미를 찾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요? 자기가 꿈꾸는 어떤 자아실현으로서의 직업이 네, 아니라 네. 그러면 취미 오락이 높아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아. 아, 취미 오락이 그러면 자아실현을 내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이다. 근데 이것은 서구에 비해서 3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것도 최소한 10 정도로 갔으면 뭐 그게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이것도 높지가 않은 거예요. 대한민국 사람들은 도대체 뭘 위해서 사는가? 1위가 19%인 물질적 풍요가 제일 많이 나왔어요. 네. 아유, 친구도 3%. 친구도 3위에. 이건 더 차이 나. 이거보다 더 차이 난다. 소용없네요. 6분의 1이에요. 친구 소용없어요. 친구 소용. 친구나 공동체. 공동체 하면 교회일 수도 있는데요. 교회가 여기나 여기 사회단체나 뭐 여기 소속이 되는데 어쨌든 다 낮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더 높게 나온 게 없네. 그죠? 네. 그러니까 이거만 지금 19 똑같은 거예요. 물질적 풍요에 대해서. 교육과 배움도 뭐 우리가 대학 진학률이 대한민국이 거의 탑 클래스 아닙니까? 전 세계에서. 그렇죠. 문맹률도 높고. 그렇지. 그러나 그 학문에 대한 또 배움에 대한 그 가슴 벅찬 기쁨은 별로 없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다닌 거죠. 그냥 학위 하나 달라고 취직하기 옆에서 위해서. 가니까 가는 거고. 그것도 돈 벌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자유는 아웃도어 활동도 낮아요. 생각보다. 이게 다 이렇게 낮을까요? 그러니까. 의미가 없는 거 아니에요? 내가 결국에는 우리가 삶에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 기사를 봤거든요. 자세하게. 특이한 기사가 하나 있어. 이게 복수 추천을 하는 거예요. 복수로. 전화 면접이에요. 전화 온라인 조사인데 2021년 11월 18일 날 발표된 거고 이거 실제 조사는 언제 했냐면 이게 여름에 했어요. 그렇죠. 2월에서 5월에 요때 했거든요. 18,000명이니까 한 나라당 1,000명 이상씩 한 거예요. 그러니까 1,000명 이상 해야 이게 통계로서의 가치가 있잖아요. 그래서 복수 추천을 이제 복수로 하나만 대답할 수가 없잖아요. 내 삶의 의미가 뭐 하나가 아니니까 2개, 3개, 4개 다 얘기할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가 특이하게 하나만 얘기한 사람이 비율이 62%예요. 100명 중에 62명이 난 돈이에요. 끊어요. 당신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그 돈이에요. 끊어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그 단수 대답한 사람 퍼센트가 62%. 그게 다른 사람들은 뭐 가족도 얘기하고 직장도 있네요. 취미도 있네요. 뭐 이런 것도 있네요. 그래서 막 얘기해갖고 다 이거를 합산한 건데
우리는 단수로 얘기하는 게 62%다. 하여튼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참 대한민국이 조금 어느 순간부터 왜곡됐다는 생각 안 해요? 사회가? 네, 그렇죠. 그런 생각들 많이 하게 그죠? 되죠. 그런 보험금을 타내려고 가족을 막 뭐 살해를 한다든지 네네. 뭐 일부러 뭐 사고를 가장해서 뭐 죽인다든지 뭐 이런 거 뉴스들 있잖아요. 네네. 어느 순간부터 그런 뉴스가 낯설지가 않은 거야. 그렇죠? 그런 일들 뭐 하여튼간에 소송하고 뭐 이혼도 비일비재하고 이런 일들이 자살률 1위는 이거는 뭐 계속 떨어지지가 않고 몇 년째 우리 지난번에 한번 다뤘었죠. 네. 어느 순간부터 대한민국 사회가 조금 한편으로 겉으로는 대단한 나라인데, 그죠? 대단한 나라인데 이런 통계를 한번 이렇게 딱 들이대면 우리 거울의 이 뒷모습을 머리 이렇게 떠 있는 뒷모습을 갖다 대는 것 같은 그런 좀 저는 좀 충격적이었어요. 지난주 설교 때 제가 우리 교우들에게 이 통계를 가지고 좀 말씀을 좀 같이 나눴는데 좀 충격적이었고 또 하나의 통계가 있어요. 종교 생활에 대해서 나는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라고 대답하는 뭐 그렇게 비슷하게 대답하는 사람들이 거의 다 1%, 2%, 3%예요. 전체가. 그런데 유일하게 미국만 15%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예, 예. 제가 알기로 미국의 크리스찬 비율이 한 50% 넘죠. 한 60%. 지금은 조금 떨어졌는지 모르겠는데 한 5, 60% 정도 돼요. 독일도 굉장히 기독교적인 바탕으로 예. 되어 있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그들의 삶에까지 의미를 주는 것은 아닌 거예요. 그냥 문화로 그냥 정착해 버린 거고 화석화된 신앙 그냥 2%밖에 안 나오잖아요. 우리나라 1%. 제가 이것도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우리나라 크리스찬 비율이 15%에서 20% 왔다 갔다 예. 그 사이라고 보통 보는데 많이 잡으면 20%, 적게 잡으면 15%인데 그러면 그 15%의 사람들이 이 질문을 받았을 때 뭐 복수 대답이잖아요. 내 삶을 의미 있게 한다 신앙이에요 라고 다 대답을 했으면 우리도 15% 나왔을 텐데 그렇죠. 그 중에 반만 대답해도 7%, 8%가 나왔을 텐데 크리스찬들 중에 15분의 1만 대답했다는 거예요. 그죠? 15명 중에 1명만. 그래도 0% 나오는 일본보다는 일본은 아무도 신앙이라고 얘기하지 않으니까 그렇구나. 우리가 프랑스 그러니까 유럽이 프랑스, 스페인, 영국, 이탈리아, 그리스 이 다 독일 다 개신교 또 카톨릭이요 그런 국가들인데도 불구하고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데 신앙은 아닌 거죠. 큰 의미가 없네요. 제3의 물결이 우리는 돈이 이제 우리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근데 의미를 어디에 둘 것이냐 이런 차이도 좀 있지 않을까요? 이를테면 우리나라의 경우는 삶의 의미를 어디서 찾느냐 그럼 성공이다. 그럼 성공을 뭘로 기준할 거냐? 돈이다. 이렇게 그런 등식이 성립이 되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삶의 돈을 의미가 생각하는 게 성공이라는 것 자체도 네. 바람직한 건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지금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그러니까. 같아요. 우리 사회가 아까 잠깐 표를 보면 성공은 뭐 사회단체 뭐 어디 들어가야 되나? 결국에 성공을 통해서 얻는 게 명예나 이런 것들은 여기에 들어갈 수도 있겠어요. 그죠? 그렇습니다. 다른 주제네. 뭐 여기에 대해서 또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그러니까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삶의 의미를 어디에 찾을 것이냐 그거에서부터 좀 질문을 다시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내가 평소에 생각했던 삶의 의미, 내가 생각했던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성공을 어디에 기준을 둘 것이냐. 그러면 이제 대답의 어떤 방향도 좀 달라지지 않을까. 그래요. 참 이게 뭐 이렇게 정답을 얘기해 준다고 되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느끼는 거니까. 그래요. 뭐 우리가 너무 이렇게 삶의 방향이 너무 한 방향으로. 제가 이제 두 가지 같아요. 얘기를 했어요. 설교 때 이렇게 된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압축적인 성장을 하다 보니까 돈에 대한 가치가 예를 들어서 10 정도인데 우리는 돈에 대한 가치가 너무 커 보이는 거야. 100으로 느끼는 거야. 예. 실제보다 훨씬 더 크게 착시 현상 같이 훨씬 더 크게 느껴지는 거야. 돈이면 다 돼. 라는 생각을 갖는 거죠. 실제 돈이면 다 되는 게 아니고요. 네. 예. 돈이 가져다 줄 수 있는 뭐 기쁨과 행복이 있겠지만 그거보다 너무 크게 생각하는 거야. 50억만 있으면 다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데 다 될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 너무 너무 커 보이는 거. 또 하나는 빈부격차. 우리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갑자기 잘 살거나 갑자기 돈 벌거나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막 주변에 막 보이니까 벼락거지가 되는 거야. 나는 내 생활을 똑같은데 직장 생활하고 그냥 우리 밥 세끼 잘 먹고 자식 잘 키우고 있는데 갑자기 야 기준이 높아지고 저기는 저렇게 됐대. 여기는 이렇게 됐대. 아파트 지금 분양받아갖고 5억 올랐대. 이런 얘기를 막 들으니까 이 빈부격차 같은 거. 상대적인 박탈감. 내가 이렇게 살 수 없어. 그렇게 되는 거죠. 뭐 그래서 온갖 편법과 불법과 LH 직원 사태도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 것도 어디가 개발된 데더라 다 해가지고 막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박탈감. 당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나도 당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여기에만 다 꽂혀져 있는 듯한 우리의 삶이 가져다주는 여유라는 게 사회단체나 건강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간단한 운동을 통해서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 1년 동안 탁구를 친 거예요. 거기서 주는 행복이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탁구 뭐 레슨을 뭐 얼마나 했는지 모르겠는데 레슨비 뭐 얼마 됩니까? 그거 하면서 매일매일 가져다 주는 그 행복. 그 얘기를 들을 때 저도 많이 도전이 되더라고요. 살도 좀 많이 빠지시고 그래서 나도 한번 내년에는 한번 해볼까. 자유와 동료, 취미와 오락, 교육과 배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삶을 풍요롭게 해주고 의미 있게 해주는 것들이 많은데 우리는 오직 이렇게 하는 여유가 없네요. 여유가 없습니다. 여유가 없네. 아쉽네. 판단은 각자 하시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미국의 Z세대는 13살에서 18살 티네이저죠. 가장 편안함을 느끼는 복음 전도자는 누구냐? 한번 요 오렌지색이 기독교 아이들이고 요거는 비기독교 아이들인데 거의 뭐 비슷하게 좀 나왔어요. 여기 밑에만 조금 다른데 판단하지 않고 경청하는 자가 1등이에요. 그러니까 판단하게 너 왜 그래? 왜 문신해? 뭐 예를 들어서 왜 그렇게 옷을 입고 다녀? 머리 헤어스타일이 뭐야? 뭐 이런 지적자를 제일 싫어하는 거죠. 그죠? 결론을 강요하지 않는 자. 무조건 믿어. 교회 나와야지. 이거 결론이잖아요. 자신의 관점을 자신 있게 나누는 자. 내 생각을, 자기의 생각을. 그 다음 타인의 이야기와 삶에 관심을 표하는 자. 그쵸? 잘 들어주고 맞장구 쳐주고 질문을 잘하는 자. 상대방의 결론을 존중하는 자. 그죠? 상대방의 영적 경험을 갖도록 돕는 자. 근데 이거는 확 차이가 나네. 이거는 비기독교는 별로 관심이 없네요. 이게 뭐 영적인 경험이니까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목회자들이 이제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비기독교 아이들은 관심이 없는. 교회 다니는 아이들은 그래도 좀 관심이 있는데 자신의 생생한 믿음을 드러내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 두 개가.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청소년들이잖아요. 청소년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는 판단하지 말고 경청하라. 결론을 강요하지 마라. 그러나 자신의 관점을 자신 있게 이야기하라. 미국이나 우리나 다 비슷하네요. 비슷한 거죠. 미국도 우리도 그렇고. 그래 여기에서 어떻게 보면 청소년 전도 전략이 나올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우리가 찾아가는 예배도 좋을 것 같아요. 와서 하는 게 아니라 가서 거기 서서 잠깐 같이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뭐 그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고 우리가 다양해져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좀 듭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미국의 비기독 청소년이 생각하는 가장 끌리는 전도 방법, 자신의 믿음을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
가장 끌리지 않는 전도 방법은 기독교의 증거로 성경 구절을 언급하는 거. 하나 말씀에 대한 알레르기. 아니 뭐 우리나라랑 비슷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행동으로 보여줘. 아까 그러면 네. 끌린다.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경험한 변화와 유익을 들려주는 거. 예. 요거 하나 하고 나머지는 다 이쪽이 더 끌리지 않는 게 더 많네. 예. 예,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제일 나아. 예. 그리고 의외로 교회 행사에 초대받는 것이 상위권이에요. 그래도 교회 예배에 초대받는 것. 예배보다는 행사를 더 선호하네. 예. 그렇죠. 내 삶이나 신념의 이유를 물어주는 것. 그렇죠? 그것도 있고 제일 안 좋은 거는 기독교의 증거로 성경 본문만을 인용한 그 말씀만 막. 그렇죠. 본문만 인용하면 그렇지. 예. 그렇죠. 성경 몇 장 몇 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 애들이 근데 예전에 학교 다닐 때, 대학 다닐 때 그 이런 선교 단체가 있었잖아요. 아, 그렇죠. 네. 있죠. 맞아, 이렇게 딱 열면서 막 그러면 다 도망 다니지. 지금도 남아 있나 모르겠다. 그 단체. 있어요. 있긴 있어요. 네. 대단한. 지금은 좀 활동하기 쉽지는 않겠지만. 여기 있어요. 기독교 콘텐츠를 전해받는 것이 비호감이에요. 비호감. 끌리지 않음이 2배나 많아요. 예. 영상 같은 거 전할 때 조심해야겠네. 그러니까 이 결국엔 이게 일방향 소통이에요. 예. 그렇죠. 앞서도 그 결과가 나왔지만 경청하고 뭐 좀 낮은 자세로 이야기를 듣고 해야 되는 건데 사실 이런 경우는 그런 게 없잖아요. 일방적인 일방적으로 하는 거. 네. 나의 의지와 관계없이 그냥 막 쏟아내는 네네. 것은 아무리 좋아도 보지도 않을 뿐더러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경청하는 거. 그죠? 이런 것들이 상위권이다. 그래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먼저 받아주고 네. 하는 거. 그런 것이 우리 전도의 청소년들을 바라보는 관점이 되어야 한다. 오늘 여기까지네요. 예, 오늘 한 말씀 하시죠. 네. 오늘요. 우리 아이들, 그러니까 청소년들을 대할 때 겸손하고 경청하는 거, 요거 2가지만 기억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 돈 말고. 또 몸개그로. 저도 이제 마지막 한마디는 우리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은 돈 말고도 많다. 우리가 맞습니다. 그것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부터도. 네. 그죠? 저는 목사님 네. 만나서 늘 의미가 있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그 아우님 만나서 내 포항 생활이 행복해졌어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죠. 네. 네. 데이터 임팩트! 안녕히 계세요.